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마지막 공세가 거셉니다. 잠시 후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현장 의원총회도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제도 국민의 시각에서 검증하겠다면서 국민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단연 눈길을 끈 것은 바로 저 배추 18포기였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2005년이었죠. 미국 유학 시절에 과거 불법 후원자였던 강모 씨로부터 배추 농사 투자로 2년간 월 450만 원, 그러니까 총 2억 원의 수익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어제 국민청문회장에서 실제 배추 농사를 짓고 있다는 농부가 증인으로 나와서 농민 현실과 너무 멀다, 허구로 판단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의 발언과 어제 자영업자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배추 관련한 무슨 농사 하는 부분에 투자하면은 거기서 수익이 생겨서 미국에서의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때 그것을 전세금을 빼서 드렸던 바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월 이렇게 송금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배추에 투자를 한 겁니까? 그때 당시 네. 지금은 따로 살고 있는 애들 엄마가 네. 2억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이요. 배추 농사에 투자하는 분을 만나보거나 들은 사례가 있습니까?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고요. 계약 재배라 그래갖고 이제 얼마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투자를 해갖고 돈을 다달이 얼마를 받고 하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배추에 투자해서 다달이 돈을 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저 자리에 나온 농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추가 무슨 죄냐라면서 배추 농사로 입금은 1년에 딱 한 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배추 투자로는 매달 450만 원씩, 그러니까 수익금이 나올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어제 현장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저걸 그렇게 진즉이 해야죠. 네. 청문회 이틀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이제 저 이야기가 이제 청문회 이틀째 나왔거든요. 그럼 네. 오후에라도 긴급하게 배추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퍼포먼스를 했다면은 그거는 뭐 청문회 기간이니까 괜찮은데 이미 버스 떠난 뒤에 저걸 하는 것은 뭐 좀 의미는 좀 그렇지만은 이제 끝까지 김민석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는 사람을 이재명 대통령 당신이 임명할 거냐? 임명하려면 해봐라. 네. 결국 거기서부터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이제 인사 실패는 국정 지지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메시지를 이제 국민의힘은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네. 사실 김민석 의원도 저는 대단히 적절치 못한 그런 해명이었죠. 이 배추 농사는 8월 중순이나 하순쯤에 뭐 배추 이 묘종을 하면은 이게 11월 중하순 정도에 이제 수확을 해요. 네. 그럼 보통 한 3개월 걸리거든. 네. 그러면 11월 말 정도에 목돈을 하면 손에 쥐는 건데 그걸 뭐 건배추를 심으면 금을 만드는 배추를 심은 것도 아닌데 저걸 한 달에 450만 원씩 2억 투자했다 가지고 1년에 건 6천만 원 가까운 그런 한마디로 유학 자금을 송금했다는 것은 이건 명확한 거짓말이죠. 이거는 맞지도 않는 해명인데 좀 뭐 뒤늦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름 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은 뭐 그래도 다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미리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김민석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석사 논문에서 탈북민들을 반도자 혹은 도북자로 표현한 것을 두고도 탈북민 출신이 직접 나와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금혁 전 보좌관의 목소리였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배반, 반, 도망, 도, 사람, 자, 말 그대로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 이외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건 이들을 배신자라고 부른다면 북한 주민 전체를 노예로 삼고 극악무도한 독재 공포 정치를 행하고 있는 김씨 일가는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탈북민들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곳은 오직 북한 정권뿐입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용어 선택의 배경에 탈북민들을 바라보는 후보자의 삐뚤어진 시각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표현의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하십시오. 자, 김금혁 전 보좌관, 저희 신통방통에도 자주 출연하는
패널인데 어제 저 자리에서 반도자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사과하라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양은경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용어 선택이 물론 당시의 기준으로서는 뭐 그때 뭐 공적인 자리에서 뭐 네. 대놓고 한 발언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부적절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저기서 사실 뭐 저렇게 대립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 또 하나 이제 배추 아까 관련해서 네, 사실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판결문에 분명히 나온 부분입니다. 이 강신성 씨로부터 강모 씨로부터 매달 450만 원씩 그렇게 지급을 받았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후환자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거든요. 이 오래된 후환자라는 점까지 감안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법원이 형을 정한 네. 그런 사실이 판결문에 들어가 있는데 그 자금의 원천을 강 씨한테 투자해서 이 배추 투자해서 받은 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상으로 돈을 받은 걸로 맞습니다. 판결문에 써져 있는데 네. 이번에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는 그걸 수익금이라고 표현한 게 네. 당시의 판결문과 이번에 주장이 좀 다르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관계하고도 사실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또 배추가 18폭이 저기 이제 전시가 되면서 또 관심을 또 집중을 끌었는데 왜 18포기를 올려놨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도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나쁜 생각을 하지는 않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 배추 펀드와 관련돼서 그럼 국민의힘이 지금 배추 펀드도 결국 강모 씨를 통해서 한 거잖아요. 네. 그럼 강모 씨를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계속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적 채무 문제도 결국 강모 씨가 핵심이었고 네. 배추 펀드 문제도 결국 강모 씨가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핵심 증인 한 명일지라도 강모 씨라도 불러고 아니면은 저 그 오늘 국민청문회에서 나왔던 농민분 네. 이런 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고 했을 때 민주당이 그렇게 반대할 명분은 없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국민의힘의 주장은 민주당이 다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아닙니다. 없는 청문회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그건 팩트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팩트 네. 민주당은 강모 씨는 증인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끝까지 국민의힘에서 사적 펀드와 관련돼서 사적 채무와 관련돼서 강모 씨 이외에 4명까지 다 부르지 않으면 그래서 마지막에 이 최후 5명이라도 불러달라면서 끝까지 5명을 고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부른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의 전략적 미스라고 봅니다. 이거는 강모 씨라도 한 명이라도 부르고 네. 아니면은 그 사적 채무가 있는 나머지 4명 말고 다른 뭐 농민분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로 협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봤을 때 그 초기에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제 생각입니다만 네. 아마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통해서 김민석 후보자를 통과시킬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독주 프레임 증인도 채택하지 않았고 그냥 야당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통과시켰다는 독주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서 증인 채택에 그냥 강모 씨도 그냥 부르지 말자라고 판단한 게 아닐까. 저는 강모 씨 한 명 불렀으면은 그냥 질의할게 하루 동안 강모 씨만 지내도 될 정도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적 알 권리를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길이라고 보는데 저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그걸 포기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포기했다. 증인 출석에 관련해서. 강모 씨 한 명은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전 분명히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네. 포기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청와대 논문 관련돼서는 표현에 대한 부적절.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계속 있어요. 뭐 민주당에서는 흠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결격 사유 정도는 아니라고 계속 이 종합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만 네. 애티튜드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저자세로 조금 더 협조적으로 보였다면은 국민 여론을 조금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칭하대 논문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거 표절 관련해서도 좀 인용 부분 실수를 인정했잖아요. 네네. 저는 이건 과감하게 그냥 학위를 반납하는 정도의 선택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지금 사실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됐는데 논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07년, 2009년 그 시기에 뭔가 이 논문에 대한 인용에 대한 좀 적합성을 요구하는 문화가 바뀌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기의 문화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았을까라는 저 개인적 아쉬움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김민석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이제 자료 제출 요청을 한 200건을 했어요. 그랬더니 의미 있는 자료, 그러니까 이 청문회장에서 그걸로 가지고 쓸 수 있는 자료 제출은 불과 5건 있는데 네. 5건 중에서도 2건만 내용이 확실한 내용이 그 나머지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자료 제출을 협조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인 채택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전처의 아내, 그러니까 전처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청문회장에 부르려고 하니까 그건 네. 개인 가정사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행위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우리 당 원내 지도부에서 그걸 하지 말고 그 코넬대 자식에 대한 그런 유학 자금 보낸 것은 한국은행에 애안 송금은 다 이제 통보되게 돼 있으니까 네. 그 자료 제출을 협조받는 걸로 하고 그거는 빼주라.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뭐 이 가장 핵심 증인이 강신성이기 때문에 네. 이분하고 또 이제 채무자 중에서는
한 세 사람 정도가 후원금을 냈어요. 300, 400, 500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이자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자 받는 것보다 후원금 많이 냈으니까 이런 사람 정도라도 정의 채택해가지고 마무리하고 해라 그랬는데 마지막에 사실상 민주당이 결론은 구실은 전처 안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청문 정인 요청하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들어준 거죠.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런 설전들이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2000년 이후에 거의 사상 초유의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인사청문회로 이틀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뭐 김민석 후보 측에서는 자료 제출 다 해주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의미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